자, 오늘 그 시험지에 있던 문제가 요거였는데, 요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문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3쪽에 있어요. 33쪽.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제 막 단원으로 따지자면은 고2 때 배우는 단원에 속하는 문제예요.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묶음을 구분해 주면 돼. 묶음. 자, 얘가 첫 번째 묶음, 얘는 두 번째 묶음, 얘는 세 번째 묶음. 자,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묶음에다가 우리가 군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군 알지? 군. 1군, 2군, 3군 이런 말 들어봤죠? 이제 1군, 얘네들을 2군, 얘네들을 3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묶음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같은 군에 속하는 애들이 갖는 공통점. 당연히 공통점. 같은 군에 속하는 분수들이 갖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어? 여러분 여기다 만약에 4군을 써본다면 4군은 어떻게 시작할까? 1분의 4 이렇게 시작하겠죠. 1분의 4, 2분의 3, 3분의 2, 4분의 1 요렇게 4개가 이제 4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같은 군에 있는 분수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나요? 맞춰봐. 자는 어. 그 어떻게 숫자가 거꾸로가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한 규칙으로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 그 규칙을 발견해야지 어떤 분수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몇 군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냥 분모랑 분자 더해가지고 그렇지. 같은 군에 속하는 분수들은 분자랑 분모를 더했을 때 일정해. 어느 보이니? 4군에 있는 애들은 분자 더하기 분모가 계속 얼마야? 5야. 그치? 이걸 몰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7분의 5라는 이 분수가 몇 군에 있는지 말할 수 있어요. 몇 군. 그치? 얘는 분자 더하기 분모가 12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부터 좀 써보면 얘는 분자 더하기 분모가 2인 애들이고 얘는 분자 더하기 분모가 3인 애들이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분자 더하기 분모가 5인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 더하기 분모가 그 군의 숫자보다 1만큼 크죠.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분자 더하기 분모가 12가 되는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분자 더하기 분모가 12가 되는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몇 군일까요? 몇 군? 11군일 거예요. 그쵸? 이 규칙을 잘 생각해 보면. 그치 소은아? 이 숫자보다 이 군 숫자가 하나 작잖아. 그래서 요런 규칙을 갖고 있는 분수들은 다 11군에 있을 거야. 그러면 11군의 첫 번째 분수는 누굴까요? 11군의 첫 번째 분수. 아니지. 4군의 첫 번째 분수가 1분의 4였으니까. 그치? 11군의 첫 번째 분수는 1분의 11이 되겠죠. 1분의 11. 이렇게.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1분의 11. 분자는 하나씩 작아지고 분모는 하나씩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3분의 9 땡땡땡 해가지고 7분의 5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겠지. 우리는 지금 얘가 몇 번째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군부터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11군이니까 요 앞에까지가 10군일 거 아니야. 10군. 1군부터 10군까지는 분수가 총 몇 개 있을까? 1군부터 10군까지 1군에는 분수 하나, 2군에는 분수 2개, 3군에는 분수 3개 이렇게 있으니까 1군부터 10군까지면은 1부터 10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55개야. 그쵸?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개니까 그럼 여기까지 분수가 55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1군으로 넘어왔는데 11군에 있는 애들 중에 얘는 몇 번째? 얘는 7번째죠. 그쵸? 7번째. 그치? 그래서 55개에다가 추가로 7번째 더 나간 거기 때문에 62번째 분수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요런 문제는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어려운 거는 하루에 한 개씩 낸다 그랬지. 좀 쉬운 건 하루에 2개씩 내고. 요 정도 난이도는 하루에 한 개씩 내겠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숙제가 어디였죠? 오늘도 첫 번째예요. 어? 오늘도 첫 번째예요. 시간 되면요? 41. 오늘 38부터 41이었네요. 그지? 38부터 41 채점합시다. 그게 바꾸시고. 선생님 저안 추웠어요. 드디어 드디어 잘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 기다려? 안 추웠다고요? 아니. 아니 전에 예전에 결석했어. 저거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들어왔네요. 됐습니다. 채점할게요. 38페이지에 16번은 1, 17번도 1, 18번은 마이너스 2, 19번에 2번, 20번에 2번, 21번에 A는 0보다 작다, B는 0이다, C는 0보다 크다. 39쪽에 22번은 분배 법칙, 23번 마이너스 15, 24번 8분의 5, 25번은 24분의 61, 26번은 2분의 35. 넘어가서 27번에 1, 28번에 마이너스 5분의 2, 29번에 1번, 30번은 마이너스 34분의 81. 그 다음 31번에 1번, 32번에 43, 33번은 마이너스 5분의 16, 34번은 16분의 1601이었고요. 35번은 마이너스 20. 여기까지 돌려주시고. 어떻게 잘 풀었나요? 근데 딱 한 페이지당 2개씩 틀렸어요. 진짜 딱 한 페이지당. 그럼 8개 틀렸어? 더하기 실수했어요. 와우. 어우, 다 푸스 2개. 잘했네. 더하기 실수. 24랑 26? 얘는 계산해보면 되죠. 1 빼기 2분의 1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면 2분의 3 곱하기 얘는 3분의 2, 그 다음 얘는 3분의 4, 얘는 마지막은. 그러면 규칙을 잘 보면 요렇게 둘이 역수, 요렇게 둘이 역수잖아. 그치? 역수끼리 곱해지면 없어지는 거 알죠?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여기도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2분의 1과 4분의 5만 곱하면 답이지. 8분의 5.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6번. 자, 26번은 4개의 유리수 중에서 3개를 뽑아.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하지 않나? 그때는 근데 음수가 없었나? 그 3개의 수를 뽑아 곱한 수 중에 가장 큰 수.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수를 만들려고 할 때 일단 고려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양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양수.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무조건 양수 만들어야 돼. 근데 양수를 만들려면은 양수만 3개가 곱해지거나 아니면은 양수 2개에다가 양수 하나에다가 음수 2개가 곱해져야 되는데 양수 3개를 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음수 2개에다가 양수 하나를 곱하는 거니까 음수 2개는 뽑을 수밖에 없어. 음수 2개는 뽑을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2분의 1과 2 중에 절대값이 조금 더 어떤 친구? 큰 친구를 고르는 거지. 그치? 큰 친구. 그래서 가장 큰 수를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2분의 7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이렇게 셋을 곱하는 겁니다. 그치? 오늘 오케이? 그럼 얼마 돼? 21. 그치? 이게 그러면 가장 큰 수고. 가장 작은 수는 일단 무조건 음수 만들어야 되잖아. 일단 무조건 음수 만들어야 되니까 음수를 만드는 방법은 음을 곱하거나 양을 곱하는 건데 음은 곱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양수 2개 무조건 고르고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조금이라도 더 큰 애를 골라야지. 제- 얘가 더 커. 에?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고. 그러네. 이거 3.5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3개를 곱하는 것이 가장 작은 수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b니까 얘랑 얘를 더하라 그랬죠? 둘이 더하면은 2분의 35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자, 넘어갑니다. 40페이지에는 28, 30. 28, 30. 우리 도현이 28번 어떻게 풀었어? 28번이요. 네. 3의 역수도 x 하니까 x는 3분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그냥 마이너스 붙여놓고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2.1의 역수를 y라고 1.2. 6분의 5요. 그러니까 1.2 자체가 분수로 얼마였고 5분의 6이고 그치? 그 녀석의 역수가 y니까 y는 얼마다? 6분의 5다. 여기 찾을 수 있지 원우야? 이렇게 찾은 다음에 x 나누기 y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나누기 6분의 5 하는 거잖아. 그치? 나누기잖아 나누기. 응? 나누기 곱하기 바꿔야지. 바꿨어요. 응, 그럼 뭐야? 5분의 2. 응,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나왔어요. 지금. 그치? 요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30번도 이거는 소은이가 해볼까? 네. 어떻게 했어 소은아? 네, 괜찮아요. 뭐부터? 바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2 빼기 3분의 4가 얼마죠? 2분의 예, 그냥 요것만 이렇게 뺄셈을 하면 3분의 2. 3분의 2지 3분의 2. 자, 그지?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3분의 11 한 다음에 원호야 곱하기로 바꾸면 뭐라고 써야 돼? 17분의 1. 너 자꾸 마이너스 빼먹을래? 마이너스 17분의 1. 마이너스 꼭 붙여줘야지.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뭐야? 진짜 서울에서 지우는 아, 여기 해놨잖아. 여기 이 분수 부분이 이 괄호 부분이 지금 3분의 2잖아. 곱하기로 바꾸면 뭐야? 2분의 3 해놓고 맨 끝에 이제 뺄셈 하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애들끼리 보면은 3, 3, 2, 2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세 개를 한꺼번에 곱해요. 그럼 어차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지는 거고 세 개를 곱하는데 음수가 한 개 껴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되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17분의 음, 33. 그치. 그거랑 이제 얘랑 계산을 할 건데 둘이 이제 뭐가 먼저 돼야 돼? 빼기. 통분. 통분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그렇지 34분의로 통분하면은 얘가 6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34분의 8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게 답이잖아. 아 근데 실수 더 했어. 자, 그 다음 41쪽에는요 희윤님 질문 없어? 아, 선생님. 응? 32, 30. 32, 35 이런 단순 계산 문제를 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뭐요? 통분. 자, 얘는 15분의 6 더하기 얘는 15분의 마이너스 15분의 20 그치 마이너스 15분의 20 더하면 어떻게 돼? 아니요. 음. 마이너스 15분의 음. 18. 음? 아. 음? 아니, 저 뭐라 적혀 있는 거예요? 20이요. 14. 그래 마이너스 15분의 14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30이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얘네 둘을 먼저 곱해야 되지 않아? 그치?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어떻게 돼? 일단 플러스가 되고 28 그렇죠 28이 되겠고 자 이 앞에 있는 애들도 볼 때 이 뺄셈이 맨 마지막이야 뭐가 먼저냐면 곱셈이 먼저야 그치 이렇게 끊어가지고 얘네 둘의 곱셈을 먼저 해줄게요 곱하면 어떻게 돼? 9.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써볼게 맨 앞에 6 있었고요 여기 빼기 있죠 빼기 그리고 요 부분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9가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 하고 뒤에 덩어리가 다 뭐가 됐다? 28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15에다가 하나 더하면 43.
43.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44라 썼어. 35번. 자, 희윤이 35번 어떻게 풀었어? 이거 어떻게 고쳤어? 절대값?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계산해야 되겠지? 요게 얼마야, 희윤아? 그지?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마이너스 10이고 절대값까지 포함하면 플러스 10이죠. 그러면은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에다가 10 곱하라는 얘기니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그치? 자, 그 다음에 B로 넘어와서 B는 요 곱하기가 먼저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거기다가 2분의 더하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절대값까지 하니까 B는 얼마? 1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0이고 B는 1이니까 둘이 곱하면 답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계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쭉 풀어내시면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42쪽으로 가서 42쪽에서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의 최대 최소값 이런 건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들어있죠. 절대값 x가 5다. 그럼 보자마자 우리는 몇 개의 숫자가 떠올라? 2개 떠오르지.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떠오르지. 또 요거랑 비슷하게 요것도 보자마자 여러분이 떠오르면 좋겠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여러분 무슨 뜻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범위를 말할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사이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라는 걸 보면 딱 수직선상에서 머릿속에서 0에서 이쪽으로 3만큼 이쪽으로 3만큼 가면 3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사이를 말하는 거구나. 요렇게. 아 그러네. 요렇게, 그치?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 요게 딱 떠오르면 좋겠다. 그치? 자, 절대값은 요것만 잘 떠올라도 문제 풀기가 쉬워요. 39번으로 가볼게. 자, 39번은 여기 나왔네. 이거 절대값 y가 5죠. 절대값 y가 5라는 걸 보자마자 소은아, y는 얼마 아니면 얼마야? 그치? 5 아니면 마이너스 5야.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식은 원을 어떻게 사용할래? 앞에 있는 식이요? 요거. 절대값 y가 5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요 부분이 5인 거지, 요 부분이. 얘가 5인 거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5를 뭐 해버릴까? 이항시켜버리면 절대값 x는 얼마다? 응? 마이너스 6 아니요? 침착해. 16. 그럼 당연하지. 마이너스 5였잖아.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16이 돼야 돼. 그럼 x는 뭐야? X는요? 16 또는 마이너스 16. 그래, 두 개 같이 생각나야지. 16 또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찾으러 간 건 뭐냐면 절대값 y 빼기 x죠. 절대값 y 빼기 x.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뭘까?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혹시 아나요?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것? 이거를 딱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차! x와 y의 차야 이게 바로. 그치? 그냥 빼기라고만 써져 있으면 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말 속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x와 y의 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값을 딱 이렇게 씌우는 순간 얘는 x와 y의 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거나 이렇게 써 있는 거나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그래서 이거든 둘이 빼서 절대값 씌운 것은 두 수의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x값 2개랑 y값 2개 중에서 x값 하나, y값 하나를 고를 건데 어떤 애들을 골라야지 차가 제일 크고 차가 제일 작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지? 그럼 소은이가 한번 골라봐. 가장 차가 클 때를 한번 골라봐. 어떻게 고르면 차가 가장 클까? 16이랑 차가 가장 커야 돼. 차가 가장 클 때. 그러니까 차라는 거는 두 숫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차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내가 x를 16을 골랐을 때 y를 누구를 골라야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5를 골라야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이게 두 수의 차가 가장 클 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 최대값은 얼마라 그래야 돼? 21이라고 해야 돼요. 그쵸? 21. 맞니? 소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소값 가장 작을 때를 하려면,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x를 16을 골랐어. 그러면 가장 작으려면 누구 골라야 돼? 5 골라야지 뭐. 선택권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얘를 골랐다 그러면 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지. 최대값 21, 최소값 11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푸는 거. 아, 추워? 가보고 추워요. 응? 밥은 추워? 낮에는 근데 너무 덥더라. 자, 이게 39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 네. 2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2번. 2번. 잘 생각해보세요. 시작. 이런 규칙 아나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4개의 숫자를 쓴다면, 뭐 아무거나 좋아. 뭐 아무거나 써보자. 뭐 3, 뭐 9, 그럼 그 다음 게 뭐지? 15, 그 다음은 21. 이런 게 이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4숫자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럴 때 봐봐.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24죠.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24죠. 이게 우연일까 아닐까? 우연이야?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얘네 둘을 더한 거나 얘네 둘을 더한 것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니?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내가 x 값이랑 y 값을 직접 찾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 원호야?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분의 1과 10분의 4. 그래.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그냥 더해버리면 얘네 둘의 합이 가운데 껴있는 x, y의 합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옆에 적혀있는 거 왜 적어놓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렇게 풀으라는 의도가 아닌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 거라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숫자들이라면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소은아, 손톱 말고 여기를 보세요. 자,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지, 소은아? 뭐라고? 7분의 10, 그쵸? 7분의 10. 당연히 얘네들이 더한 게 7분의 10이니까 이 문제의 답 x 플러스 y도 7분의 1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게 답인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x, y를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x 플러스 y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서 x 마이너스 y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2x 플러스 y를 물어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x, y를 직접 다 찾아야지, 그치? 그죠? 자, 어떻게 찾나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거는 수직선을 좀 그려주면 좋아. 이쪽에 마이너스 7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정한 간격만큼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자, 요 간격만큼 떨어져가지고 B가 있고, 또 떨어져가지고 7분의 7분의 얼마지? 7분의 10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지금 3등분해 놓은 거죠. 3등분. 맞니, 원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3조각으로 똑같이 잘라놓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게 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일까, 원아야? 7분의 12.
7분의 12를 세 조각으로 쪼갰으니까 요 한 조각이 얼마야? 응. 7분의 4죠, 그쵸? 7분의 4. 그러니까 여기가 다 지금 7분의 4, 7분의 4, 7분의 4짜리야. 그럼 x라는 값은 마이너스 7분의 1에서 7분의 4만큼 온 거잖아. 그럼 x는 얼마야? 7분의 3인 거고. 다시 거기서 또 7분의 4만큼 가면 y잖아. 얘는 1이 되겠지, 그치? 맞죠? 또 7분의 4만큼 가면은 얘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7분의 10이다.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더 쉽게도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원호가 틀렸던 유형이네. 3번 볼게요. 3번. 자, 3번에서는 도연아, 우리는 요 숫자들의 무엇만 알면 될까? 홀인지 짝인지만 알면 되죠. 홀인지 짝인지. 맞지, 소은아?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을 하면은 홀수 제곱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짝수 제곱이면 무조건 플러스 1로 나오니까 이 5개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만 궁금해. 그지? 하나씩 써볼게. n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2괄호 n-1, 그리고 2n-1, 그리고 2n 이렇게 5개 숫자인데요. n은 일단 무슨 수래? n은 홀수. 자, 원호 n이 홀수인데 그 n을 제곱해놨죠. 이거 홀수입니다. 그쵸? 무조건 홀수. 그 다음에 소은이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뭐지? 짝수지? 그럼 얘는 짝수를 제곱한 거네? 그럼 짝수겠지. 자, 그럼 짝수겠고. 그 다음에 희윤이, 자, 요 놈은 n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누가 붙어 있어? 앞에 2가 붙어 있지. 그지? 앞에 2가 붙어 있고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 그럼 이 숫자는 무조건 2의 배수 아닌가? 2의 배수란 뭐지? 짝수. 요 놈은 짝수. 그 다음에 도연아, 이 2n-1도 n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2n-1이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홀수예요. 그지? 왜냐면 2n이 짝수기 때문에. 2n이 짝수인데 짝수에서 1 뺐기 때문에 얘는 홀수. 자, 원호 2n은 그럼 당연히 뭐야? 짝수. 짝이야. n이 홀수라도 원호야? 앞에 2를 곱했지? 2를 곱하는 순간 무조건 2의 배수잖아. 그지? 그래서 짝수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원호?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잖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네. 이거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있었고요. 소은이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고. 또 소은이 여기 마이너스 1의 얘는 뭐였지 아까? 홀수였지.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그리고 희윤아, 이 마지막 거 있잖아. 마지막 거는 2에는 짝수잖아. 근데 얘는 앞에 것들이랑 살짝 모양이 다르죠? 요렇게 써있단 말이야. 요렇게 써있지. 요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의 2에는 누구만 제곱한다는 얘기예요? 1만 제곱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는 2n과 상관없이 계속 붙어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2n이 짝수라고 하더라도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은 얼마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 원호 이해됐니? 자, 원호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얼마라고? 짝수. 그러니까 2에는 짝수야. 그럼 얘가 얼마라고? 홀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 그치? 다시.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뭐냐고 물어보면 얘는 무슨 수? 짝수. 하지만 이 n이 1한테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원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플러스 1인 거지. 그치? 요거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마시고 이 n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얘네들 없어졌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고요. 얘도 마이너스 2죠. 그럼 소은아 답이 뭘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이런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하게 꼬아놓은 거예요. 요거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잘 풀 것 같다. 넘어가 봅시다. 도연아 좀 써놨니?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6번 풀어봐 얘들아. 6번. 6번이요? 네. 자, 일단 기억이 맞다는 건 모두 동의. 그지? 그다음에 니은도 맞죠?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양수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맞죠?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절대값끼리 곱한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의 곱이었으니까 마지막에 결과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이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리을 봐봐. 어떤 수를 0으로 나눈 값은 0이다. 이거는 보자마자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고,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다. 맞아요. 이게 안 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니? 뭐? 그거 역수도 유리수. 그거 역수끼리 곱하면 자연 유리수 안 돼? 자연수도 유리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유리수끼리 곱한 것은 항상 유리수다. 이게 맞아요. 근데 비읍을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초반에 비읍은 왜 틀릴까? 유리수 중에 0분의 아니 3분의 2로 쳐도 저렇게 안 되죠. 아니야. 봐봐. 만약에 A를 3분의 2라고 한다면 이거의 역수, 얘의 역수는 3분의 2분의 1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니까 이 비읍에 있는 이 말은 웬만한 숫자들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딱 하나 안 되는 애가 누구야? 0이야, 0. 0은 역수가 없어. 그치? 근데 0도 유리수는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유리수 A의 라는 말에서 0 하나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숫자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0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왜냐하면인 거 알죠? 왜냐하면 0. 그치? 0 때문에. 나눗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어때요? 교환 법칙이 뭐였지?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죠. 앞뒤를 바꾸는 거.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뭐랑 뭐다? 덧셈과 곱셈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뺄셈도 교환 법칙은 돼야 안 돼요? 뺄셈 안 되지, 그지? 2 빼기 3이랑 3 빼기 다르니까. 그래서 다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다. 이렇게 돼가지, 그렇지? 응? 오늘의 이 빨간 책 숙제는 46쪽까지거든요. 네? 지금 45쪽도 안 하고 6쪽도 46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계산 문제입니다. 아니, 니들이 풀면 되고요. 라이트를 조금. 네, 그래서 라이트는 오늘 숙제가 2쪽밖에 없어요. 네? 두 쪽. 아니, 그 라이트는 2쪽. 쪽. 쪽. 내일 이 정도 할만하지? 안 하면. 뭐라고요? 아니, 너는 인증샷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우리도 요거를 적용할까요? 뭐요? 월수금 모두 안 올린 사람은 금요일날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기. 오, 좋네요. 저 10시까지 나와서 누구 나왔어? 다른 사람. 아니 근데 어떻게 월수금 모두 안 올릴 수가 있어? 그건 말이 돼? 말. 내가 월수금 3번 다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올리면 셋 중에 한 번이라도 올리면 빼주는 거야. 한 번이라도. 아침에 올리는 것도 포함해줘. 그래, 아침에 올린 것도 포함해줄게. 오케이. 그럼 한 번만 올릴게요. 아니, 진짜. 숙제 적은 날 골라서 한 번. 숙제 적은 날 골라서. 오늘보다 수요일이 적겠지 했는데 수요일이 더 많고. 오늘보다 금요일이 적겠지 했는데 금요일이 더 많아. 알겠어. 그거 자, 안 올린 사람 혼자만 내고. 그치. 자, 12번 한번 풀고 12번까지만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여러분들이 풀만 할 것 같아. 응? 뒷검사요. 아니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12번만 할게요.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그런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이 문제가 각각의 도형이 어떤 정수를 나타낸대요. 정수를 나타내는데 이런 규칙을 보면서 여기 보기에 써져 있는 거를 보면서 추측해 보라는 거야. 각각의 도형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인지를 한번 추측해 보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조금 간단해요 규칙이. 일단 위에 줄에 있는 것들은 곱셈 같죠? 그죠? 곱셈 같죠? 맞아요. 위에 줄은 곱셈이고 밑에 줄은 나눗셈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떤 도형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도 추측 가능하죠. 동그라미가 뭐 같아? 동그라미가 2고 세모가 3이에요. 그쵸? 그리고 네모가 4고 그 다음에 오각형은 5네요. 그치? 그러면은 위에 줄은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쓰면 곱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위에 줄은 다 맞고요. 그러면 밑에 줄에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2래. 그러면 4를 2로 나누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네모가 나타내는 숫자를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숫자로 나눠라 이런 규칙이잖아. 그치? 그러면 또 그 옆에 것도 네모가 나타내는 숫자를 세모가 나타내는 숫자로 나눠라니까 대분수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세 번째 것도 밖에 있는 도형이 육각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육각형이 나타내는 숫자 6을 삼각형이 나타내는 숫자 3으로 나눠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떤 규칙이냐면 밖에 도형 숫자를 안에 도형 숫자로 나눠보세요 이런 거죠. 그치? 그런 규칙이야. 그렇다면은 자 문제에서 그러면 계산하라 그런 건 이제 요거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도현아 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얘는 어떤 분수를 나타낼까? 그쵸. 안에 있는 도형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니까 동그라미는 2를 나타내는 거였고 밖에 있는 도형은 분자 이렇게. 그 다음에 원우야 얘는 몇 분의 몇을 나타내? 5분의 4. 안에 있는 게 분모였죠? 그럼 몇 분의 몇? 5분의 4지.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나란히 쓰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었냐면 곱하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두 개의 분수를 곱해라. 그럼 뭐가 돼요? 5분의 6이 되겠네. 약분하면. 그치? 5분의 6 이렇게 계산되는 거다. 그쵸? 아, 근데 여러분 이거 13번 할 수 있어요? 지금요? 아니 그 13번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 13번에 나와 있는 이 공식만 얘기해주고 답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는데 이 13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 어떻게 써먹는 공식이냐면 하나의 분수 안에 요 숫자랑 요 숫자 두 숫자가 지금 분모해서 곱해져 있죠. 그리고 분자는 1이야. 요럴 때 이 분수를 요렇게 두 개의 분수들의 뺄셈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자 이런 애를 만났다면 자 분모에서 5하고 6이 곱해져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분의 1 빼기 뒤에 있는 숫자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런 규칙을 여기 있는 여기 분수들한테 다 각각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쫙 더하면 어떤 연쇄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답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규칙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옆에도 있죠. 그죠? 옆에 요것도 똑같이 이 공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요거를 잘 참고해서 얘를 바꿔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그 본교재, 그러니까 빨간 책에서는 42부터 46까지고요. 라이트에서는 51, 52 이렇게 두 쪽만 풀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수요일날 시험 볼 거야. 알았죠? 수요일날 시험 볼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